수석조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어디 카페를 보니까 네네. 급전 필요하신 분 25만 원, 뭐 급전 필요하신 분 네네. 하면서 디귿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뒷쿵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뒷쿵. 네. 네. 예. 한마디로 이제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뭐 25만 원을 챙겨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가담자를 모집하는 아마 SNS 내용일 거예요. 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거나 보험사에서 의심건 보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요, 주로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젊은 층들이 이륜차와 렌터카 등을 이용해서 이제 그 보험사에 가담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수인이 탑승한 사고통에서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가담자를 어떤 모집하는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실제로 어떤 다인승 차량에 탑승을 해서 고의 사고를 내는 경우가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렌트카로 이용을 하나요? 예, 일반 렌터카는 이제 그 운전 면허증과 그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데 카 쉐어링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절차 거치지 않고 인터넷이나 핸드폰 앱 등을 통해서도 차량 렌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미성년자가 성인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범행에 이제 활용할 차량을 그렇게 렌트한다고도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 고의 사고를 낸다 그래도 네. 어차피 이제 렌트카 회사에 차 고쳐줘야 되니까 네네. 뭐 상대방이 고쳐주고 그걸로 끝 아닌가요? 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고의 사고 어떤 혐의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라든가 차량 수리 시 어떤 번거로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적고요. 자기 과실이 없으니까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리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금전적 이득을 획득했기 때문에 설령 뭐 보험료 할증이 되더라도 그 할증되는 금액보다는 그 이 근본 사고를 통해서 획득할 이득에 기존의 이득이 크다 보니까 먹는 게 더 많군요. 뭐 흔한 말해서 뭐 가성비가 좋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렌터카 이용해서 사고 나서 다치는 것도 어쨌거나 뭐 대인 쪽에 이제 그 보장 대상이 되니까 일반 보험사에는 부상 치료비라든지 그런 거를 청구해서 편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차를 박아가지고 네네. 이제 목을 삐끗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가서 뭐 물리치료 받고 뭐 침 맞고 그 비용 이제 물어주는 거잖아요. 다수인이 탑승해다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고 그 정도 이제 사고 처리 마무리하고 그거를 이제 가담자끼리 나눠서 갖게 되면 그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병원을 다니다가 네네. 결국 이제 어느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군요. 대인 합의금이라 그래서 예. 합의를 해서 그 돈을 이제 나눠 먹는 그런 구조군요. 자, 그럼 이런 사기치는 자들 네네. 금감원에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저희가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각 보험사에서 그 보험금 청구 받은 건 중에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거는 감독원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건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다 수사 의뢰할 수는 없고요. 이제 조사를 이제 정밀 분석해서 진행을 하면서 혐의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거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보험 사기는 정말 나쁜 짓 같아요. 네, 이게 네. 그야말로 보험에서 돈 빼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 상승으로 그때 연결이 되고 네. 상대편 보험 가해자라고 하죠. 운전자들도 아주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거든요. 할증도 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될 수 있고요. 그럼요. 네. 결국 네네. 그 돈을 누가 메꾸느냐? 우리 보험료에서 메꾸는 거거든요. 일반 선량한 가입자 네. 보험료가 재원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과잉 청구 이런 것들도 좀 결국 이제 보험 사기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결국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사실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든 뭐 보험 사기에 상대방한테 엮였든지 간에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가해가 된 입장이면 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그 사고 당시에 상대방이 이제 보험 사기범이라는 걸 인지해서 수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건이 누적이 그렇죠. 되고 좀 추적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저기 일반적인 수준에서 사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추후에 이제 이 건이 조금 이제 상대방 이제 피해자 좀 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가입한 보험사 쪽에 좀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방법도 있고 직접 이제 경찰에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금감원 및 각 보험사에는 보험 사기 그 제보를 하는 인터넷 코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올려주시게 되면은 각 보험사는 이제 자체 처리하고 저희도 그 담당자가 이제 유선 통화하는 거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 제도 안에서 이제 보장을 받으시고 네네네. 조금이라도 이제 그 고의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이제 사기의 영역이니까 네네. 그 각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제보를 주시면 조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험 사기 이짓하다가 이제 잡아서 결국 이제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으면 네네. 뭐 어떤 처벌 받습니까?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일단 그 형사 처벌부터 말씀드리면은요. 현행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소가 돼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사례를 보면 네. 일반 소비자들도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네. 저희 KBS에도 보면 제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정말 정상적으로 사고가 나서 청구를 했는데 네. 보험사가 의심을 한다. 이거 보험 사기 아니냐 의심을 하고 뭐 조사하고 심지어 뭐 고소까지 하고 그래서 조사받고 나중에 무혐의 났는데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제보들도 있거든요. 뭐 조사도 필요하지만 또 억울한 사람 생사람 잡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이 이제 감독원에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양 당사자가 좀 과민하지 않나. 네. 보험사는 일단 들어온 청구권은 보험 사기인지 여부는 그 즉시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네. 거기 때문에 어떤 부지급 사유가 아니라면은 지급하는 게 맞아요. 네. 일단은 이제 보험사가 이제 의심을 하는 경우를 약간 예를 들어드리면은요. 네. 동일한 유형으로 반복 청구가 인터벌 짧게 이제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보험사도 이제 청구권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건의 경우에 피해 규모가 이 정도일 거라고 다 그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어떤 청구권이 보험사가 어떤 통계 갖고 있는 그 청구액보다 금액이 월등히 큰데 별다른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험사가 좀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법 원칙상 그 도둑놈 10명은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 억울하게 어떤 유죄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청구한 분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분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청구했는데 보험사로부터 협박도 받고 고소도 당하고 나중에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사받고 기소돼도 재판받는 과정은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시간 많이 걸려요. 아유, 예. 고통이죠. 예. 네. 그 때문에 이제 보험사가 이제 보험금 청구받은 건을 심사를 정밀하게 하는 건 좋은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좀 유의해서 그렇게 처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